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조금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합리적인 우파의 변화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한 적이 있어서 약 10편 정도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치적인 비판과 논쟁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의 학문 연구의 필요로 인하여 제작된 것을 사전에 미리 밝혀드립니다. 서론에 앞서 합리적인 우파의 변화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이전에 1980년대죠. 좌파가 대량 생산된 시기가 1980년대다. 그렇죠. 주사파라고도 보통 얘기죠.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듯이 대학가에서 좌파가 벽돌이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많은 80년대는 좌파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87년도 이후에 민주화라는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86년도 지나고 아시안게임 지나고 87년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좌파 이론 서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서 좌파 이론이 해금된 거죠. 각종 사회주의에 대한 책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사회주의 혁명가라는 책을 많이 읽었고, 또 한때 수령님이 전사가 되겠다고 맹세한 그 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류가 운동권 주류는 이제 주사파였죠. 주사파였고, 주사파의 일기 전대엽 같은 경우는 누군지 잘 아시겠죠. 그들은 위대한 수령을 동지라고 김일성을 외쳤고 그 한민전 교지를 내었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가 남한의 군사 파시조보다 낫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무장을 부르짖고 레닌의 책을 경전을 밑줄 쳐가면서 읽은 그룹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삼저 현상 호황으로 고도의 성장을 대한민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 반독점 민중혁명을 하자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반제 반봉건 혁명을 하자고 했던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특히 대한민국 좌파가 주장했던 것이 자유, 인권, 생명 존중입니다. 대한민국 좌파가 자유, 인권, 생명을 존중했던 건 과목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했죠. 그런데 과목은 좋은데 내용이 부실했던 거죠. 기초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좌파. 서구에서도 사회주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조차 않는 봉건 왕고 체제를 떠받는 주사파가 대한민국 좌파의 다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민주화가 정말로 착착착 진행됐는데 남한 정부를 타도의 대상이라고 삼았고 인권지옥 북한은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남한 군사 파쇼가 났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이 전사가 되겠노라. 사회주의 혁명가를 읽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벼락치기를 했던 주사파, 좌파들이 결정적인 타격이 온 것이 바로 큰 집인 종주국인 수령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본사가 망했으니까 가치관이 혼란이 왔습니다. 급주된 좌파들이 혼란이 온 거죠. 자, 그 와중에서 180도 이게 전향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의적이든 뭐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관심에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만의 또 이상과 현실의 어려운 어떤 혼돈 속에서 자기들 자신만의 이중성을 체계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입으로만 말하는 진보들입니다. 그때 진보들이 탄생한 거죠. 응? 자기들도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여태껏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심리적 상태를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 보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소위 말해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출구가 자기 속 혼돈 속의 좌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동료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동료의식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다 보니까 원래의 좌파의 가치와 지향은 없어져 버리고 패거리 의식으로 뭉치게 됐습니다. 그게 진보를 내세우는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 당시에 좌파 속에 소위 말해서 부실한 좌파 속에 또 부실한 좌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상된 좌파와 부실한 좌파, 그보다 더 부실한 좌파가 현재 40대를 지나 50대 중반으로 다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주류의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권력층이 되어 있죠. 몇몇은. 자, 여러분. 그 중 하나가 조모식이라고 있습니다. 조모식이. 한 2달 가까이 조모식 사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혔죠. 80년대, 90년대 초, 80년대와 90년대 초 혼란의 가치를 겪은 부실 좌파가 조모식입니다. 그들은 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말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좌파 인사들이 현재 이 나라에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소위 말해서 좌파의 깃발은 간디없고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인권 또는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자유와 생명 존중은 간대가 없고 자기들만의 동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다 해먹자는 권력 의지만 그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죠. 좌파가 자기들이 되어온 인권과 도덕적 가치, 공정의 가치, 다 자유와 인권과 생명 존중, 공정의 가치는 다 어디가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들끼리 패거리 정신만 뭉쳐버린 대한민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우파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좌파 우파의 차이점은 저와 똑같습니다.
좌파는 평등, 우파는 자유. 좌파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똑같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면 좌파는 공산주의, 우파는 전체주의로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좌파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좌파 우파는 일반적으로 기준과 차별되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 능력과 대중 설득 능력이 차이가 있다. 지적 능력과 대중에게 설파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좌파들은 우파에 비해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좌파들은 대중 설득 능력이 상당한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얕은 짓이라 할지라도 온갖 감언이설과 선전선동 기술을 잘 활용해 또 잘 포장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감정을 교묘하게 대중들이 감정을 잘 이용하다 보니 감정에 휩쓸린 대중들은 그들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돼서 지나친 빠들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합리적인 법을 위반한다 해도 그들은 맹목적인 지지를 보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낸 이러한 대한민국 좌파들에 대해서 좌파들에 대해 대한민국 대중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하고 감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좌파만의 우월주의가 뛰어나다? 여러분, 좌파가 우월합니까? 이겁니다. 국민성이 감정적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성. 이건 민족성입니다. 민족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맹목적인 지지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말을 한다든가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좌파들에 대하게 보내는 대한민국 대중들은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응?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중과 공감을 하는 능력이 우파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파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들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 능력을 거기다 쓰지 대중과의 공감이라든가 합리적으로 느끼게끔 하지 않는 게 우파들의 단점이죠. 그래서 우파들은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네요. 가르쳐 드리려고 들고 때로는 대중들을 무시하고 대중들이 비판하며 무시를 합니다. 우파와 좌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오히려 우파에 반감을 갖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파가 합리적인 생각과 장황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파는 대중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좌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죠. 좌파들은 자기들이 벌이는 비합리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들으면 그걸 수용하고 다수의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이 좌파의 우파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토론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중들은 우파들의 비판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국민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마음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이성적인 토론과 비판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좌파들은 외모와 지적 능력까지 겸비해서 대중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은 지금도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공부를 우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까지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설득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파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내가 대중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대중들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공감을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좌파들은 이 시간에도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순간에도 그들만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우파의 변화는 좌파에서 배울 것인가 아니면 우파에서 배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중들은 차갑게 느끼는 우파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 불충분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면의 현실과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할 때 저들을 이기고 자유민주국가를 굳건히 세우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합리적인 우파의 변화에 이어서 좌파 정치 변화와 이해, 우파 정치 변화와 이해, 좌파가 우파를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파가 좌파를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비현실적인 달콤한 공약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